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창원문화재단 진해아트 관장이 경징계 처분을 받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관장의 사퇴와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용지문화공원에서 공연장 계단 아래 쌓여있던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살충제를 뿌린 6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멀리 몽골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 바로 하늘의 제왕 독수리입니다. 국내 최대 독수리 월동지 고성은 수백 마리의 독수리가 찾아와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양산과 김해 사이 낙동강 묽은메리 지점에 발령됐던 조류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현재 낙동강청 관할 조류 경보제 운영 지점에는 조류 경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진해 아트홀 관장이 장애인 객석을 두고 부적절한 비하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장애인 단체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턱없이 가볍다며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장의 즉각 사퇴와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해 아트홀 공연장입니다. 공연을 보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마련된 휠체어 자리인데 최근 이 공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연숙 진해 아트홀 관장이 내부 회의 자리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논란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 관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2일 아트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징계가 사실상 봐주기 징계에 그쳤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지 관장의 발언과 징계 결과는 창원시의 장애 친화도시 정책의 모순이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외면한 차별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권은 허위어 베푸는 배려가 아닙니다. 헌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유엔 장애인 거의 회발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지연수 관장의 발언은 이러한 국내의 법 규범의 전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공공기관의 윤리와 책임을 무너뜨린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지 관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조차도 진정성이 없는 변명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제 깨끗 소리를 지르니까 뒤로 옮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시가 아니고 그냥 업무상 얘기하면서 그 나의 어떤 생각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사실은 이 좌석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지 않냐 뒤로 옮겨지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고요. 장애인 단체는 징계위원회에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징계 수위도 낮았다며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문화재단 관계자는 현재 진해 아트홀 관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결정난 상황이라며 추가 조치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박민영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장애인 할당을 문제 삼는 비하성 발언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장애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 사회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진해 아트홀 사태 역시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공공기관의 장애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여야 지도부에 경남 지역 현안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2일 국회를 찾은 박 지사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해안권 발전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양, 정점식, 이종욱, 서천호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이 내용을 적극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이 3차례 연속으로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일 경남교육청은 성평등 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처음 선정된 경남교육청은 이후 전국 최초 거점 통합 돌봄센터인 늘봄개원과 인사제도 개선, 모성 보호 휴가와 자녀 양육 휴가 등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인정받아 2023년 다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가족 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표창과 다양한 우수 사례 홍보 등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멀리 몽골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이 있는데요. 바로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입니다. 국내 최대 독수리 월동지인 고성은 수백 마리의 독수리가 찾아와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에 사람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독수리들이 거대한 날개를 펼치며 하늘을 가릅니다. 들판에 먹이를 놓자 독수리들이 잇따라 내려앉아 먹이를 뜯습니다. 3,000km 떨어진 몽골에서 날아온 독수리들은 고성에서 겨울을 나는 귀한 손님입니다. 대부분 1, 2년 된 어린 개체들이지만 날개 길이는 3m가 넘습니다. 국내에서 독수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고성에는 탐방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얘기를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좀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쪽 가서 직접 보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네요. 뭐 날개 펼친 모습도 아주 장관이고 뭐 이렇게 떼거리로 와서 있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해마다 800마리 이상이 찾는 고성은 국내 최대 독수리 월동지입니다. 20여 년 전 고성에서 시작된 먹이주기 사업은 현재 김해, 파주 등 전국 12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파주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인접에서 해가지고 전남, 해남까지 12군데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거의 NGO들이 그 계속적인 먹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체 수라든지 그런 것들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독수리 떼를 활용해 먹이주기 체험 등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6년 전부터 독수리 축제도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수리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독수리의 고향인 몽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겨울나기를 위해 고성을 찾는 독수리들은 내년 3월까지 이곳에 머물다 다시 몽골로 돌아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혜범 전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이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일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최 전 총장은 경남교육의 희망호를 설계하고 경남도민들에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고자 출마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은 편향된 이념 교육에 머물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 체제를 설계해야 한다며 공교육 보완, 교권 확립, 학력 신장, 미래 인력 육성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최 전 총장은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제6대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과 제7대 창원대학교 총장, 경남교육발전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최병현 전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정책국장도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최 전 국장은 지식을 쌓기 위한 교육을 넘어 지성을 배우고 삶의 가치를 깨우쳐가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한편 창조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전 국장은 기초학력 회복과 AI 미래교육, 교권 보호,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주요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최 전 국장은 고성 동해중학교와 진주 봉원중 교사를 거쳐 경상남도 교육청 체육예술과장과 학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경상국립대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살충제를 뿌린 6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일반 물건 방화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용지문화공원에서 공연장 계단 아래 쌓여있던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살충제를 뿌린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과거 방화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A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케이블 TV 지역방송은 지역 현안을 조명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며 공공재 역할을 해왔는데요. 유료방송 존폐 위기 속에 지역 언론 기능을 유지하려면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에 큰 상처를 남긴 초대형 산불, 호남을 강타한 극한호우, 강원을 바짝 말린 가뭄까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케이블 TV는 지역성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수익성 악화, OTT와의 경쟁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케이블 TV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 케이블 TV SO에게 여러 가지 좀 그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케이블 TV의 보도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역 현안을 다루면서 지방정부를 견제해온 지역 언론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분권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근거, 입법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해설 논평 금지 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언급됐습니다. 해설 논평의 금지가 특히 이제 그 지역사회 공론장을 상당히 위축시킵니다.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역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그에 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의 160%를 넘어서는 방발 기금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지역 채널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제도적 보완점들이 좀 논의를 통해서 좀 검토. 정부 관계자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대 의견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해설 논평 규제 조정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 개선 논의를 넘어서 지역사회 여론 형성 구조 그리고 지역 미디어 전체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주제라고. 다만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케이블 TV만의 대체할 수 없는 공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고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작은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 둘은 공존해야 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런 해법을 찾는 것. 그게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고 이후에 제가 노력할 방향입니다. 케이블 TV의 위기는 단순히 한 업계의 위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언론 생태계를 지키려면 이제라도 케이블 TV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1일 양산과 김해 사이 낙동강 물금메리 지점에 발령됐던 조류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낙동강청은 물금메리 지점의 조류 경보가 지난 9월 18일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됐으며 최근 조류 측정 결과 2회 연속 해제 기준에 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온이 내려가면서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낙동강청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물금메리 지점에는 지난 5월 29일 올해 첫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약 35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찾으면서 올해 누적 302만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산이 공식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2016년 296만 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입니다. 국적별로는 대만이 가장 많았고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지출액은 9월 기준 누적 7,556억 원이며 부산시는 연말까지 350만 명 이상 방문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